네, 낭낭공주와 함께 만나는 내일 이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낭낭공주 유현정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일 보는 매일노동뉴스의 연윤정 기자입니다. 네, 기자님 그 일주일 만에 만나셨잖아요. 조 소장님 다시 네. 재회하셨는데 어떠세요? 조 소장님 네.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다시 만나서 그 영혼이 없는 멘트 같아서 좀 아니에요. 와닿지가 않아요. 아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가슴이 떨려가지고 네. 그래도 이거 한번 시작했는데 이 자리 지키려고 이쁘게 좀 봐주세요 좀. 근데 왜 느낌은 계속 출장 가실 것 같고 막 그렇네요. 네. 자, 저희 내일 이슈 사실 그 어느 때보다 노동계가 뜨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기자님.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이슈 키워드를 뭘 알아볼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네. 출구 없는 최저임금 갈등입니다. 지난주 이제 저희가 특집으로 다뤘잖아요. 네. 그런데 관련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야, 요즘 날도 뜨겁고 미세먼지도 높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열받게 하는 세상에 뚜껑 열려 죽겠어요. 네, 맞아요. 아니 정말 뒤통수 이런 뒤통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그것도 노동 존중 사회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도 여당이 앞서가지고 서영수 의원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졸속 법안 네. 이걸 가지고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최저임금 법안이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이 국무회의도 통과했죠. 네, 지난주 전해드렸을 때는 이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상황이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정부가 지난 6월 5일에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이제 산입 범위를 대폭 확대한 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네. 5월 28일 KBS 뉴스. 국회는 재석 198표에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수당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긴 했지만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 그리고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이 이제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네. 또 그 산입 범위가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가 돼서 2024년에는 상여금 그리고 네. 복리후생비 전체가 최저임금에 다 들어가게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너무 어렵거든요. 아직까지도 어렵기도 어렵죠. 하고 네. 노동자분들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챙길 수가 있을까,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요 며칠 그 청와대 앞이 어수선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양대 노총 같은 경우는 청와대 앞에서 이제 농성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동안 이제 대통령이 이 법률안 개정안 이 거부권 행사를 해라라고 이제 농성에 들어갔었던 거고요. 네. 근데 국무회의가 열린 이제 그 시간에 긴급 결의대회도 열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한국노총은 이제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 최저임금법이 죽고 노동자 희망도 무너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선거용 헛말이 됐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을 했고요. 네. 6월 5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발언. 정부는 거짓말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최저임금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위헌 법률 심판을 포함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노총도 국무회의 직후에 청와대 이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국노총이 청와대 앞에서 노동농성을 처음으로 했잖아요. 네. 저도 사실 우리 지도부하고 아. 이 청와대 앞에 노동농성을 같이 했었는데 네. 청와대 앞에서 노동농성을 한 것은 아마 처음 한국노총 사상 처음인 것 같고 네, 저도 그렇게 우리 기억합니다. 김주영 위원장님 네. 비롯해서 회원조합 우리 위원장님들 또 시도지역 우리 의장님들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여은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법이 죽은 거죠. 그래서 한국노총은 강하게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 사실 이렇게 주장을 강력하게 지금 하고 왔습니다. 네. 저도 길바닥에서 정말 밤새
네? 그 주위에 아, 떨면서 네. 노숙농성을 했었던 거죠. 아, 조 소장님도 네, 아, 같이 같이 고생이 했었죠. 많으셨네요. 네. 네. 얼굴이 좀 까맣게 탔잖아요. 그런 그죠? 것 같아요. 원래 까만 게 아니라 네네. 노숙 투쟁을 하면서 내가 까맣게 탔습니다. 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네. 출구 없는 그냥 갈등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음. 연희정 기자님, 그렇다 그러면 내년 그 최저임금위원회는 물 건너간 것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난주에 뭐 전해드렸듯이 양대노총 이제 노동자위원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사퇴한다라고 이제 이미 밝힌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당장 이제 14일에 예정된 이제 전원회의에 노동계는 불참합니다. 대신 이제 양대노총의 이 이제 노동자위원 9명은 이제 네.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제기 그 기자회견을 열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같은 날 이제 이 노동자위원들이 회의를 열고 이제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네. 이제 종합 대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제 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를 우리나라 노동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이제 그 국제 노동기구 네. ILO 그러니까 이제 음.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ILO 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이제 양대노총도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이제 그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이 연설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가일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만나서 네. 우리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네. 지금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제 요청을 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가이라이더 총장은 이제 지난해에 우리나라를 찾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이제 그 기대감을 보였었는데 이 자리에서 양대노총을 만난 이제 이성경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 가이라이더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고용, 임금 등 철학을 긍정적으로 봤는데 네. 의외다. 어. 네라고 좀 반응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 대표를 만나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저기 가이라이더 총재가 네. 좀 강하게 한국 정부에 좀 이렇게 언급을 하고 비판도 하고 이 문제를 좀 수정하라고 좀 많이 강력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사실 노동계의 기대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시작하기도 전에 흔들리고 있어서 이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정말 크고 이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나요, 진짜? 네,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어떻게 이제 얼마나 인상할 것인가. 네. 지금 심의할 수 있는 기일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구 없는 갈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치 앞도 좀 예측할 수가 좀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 노정 관계도 더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이슈들을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6월 5일 JTBC 뉴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소득 증가 효과보다 고용 감소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을 위해 내년과 후년에 계획대로 연 15%씩 올리면 서비스업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폭이 커져 2년간 24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6월 5일 MBC 뉴스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제시한 국책연구기관 KDI 보고서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ILO의 간부가 부정확하고 편의적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우선 한국이 아닌 미국과 헝가리의 추정치를 가져다 쓴 것이어서 우리 상황에 맞지 않고 그 추정치마저 편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갑론을박이 진행되는 상황. 정부는 오는 15일 발표될 5월 고용 동향까지 살펴본 뒤에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뭐 연 기자가 말씀해 주셨지만 최저임금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1시간 안에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죠.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 추세들을 저희도 잘 챙겨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이슈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이슈의 키워드는 지방선거 노동계가 뛴다입니다. 지방선거. 그죠? 근데 네. 이게 너무 싱겁지 않아요? 네. 벌써 더불어민주당은 네. 뭐 압승한 것처럼 뭐 기고만장해 있고요. 우리 저기 두 분께서 보시기에는 네네네. 그 본인 지역구에 네.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혹시 알고는 계신가요?
연 기자님 어떠신가요? 오늘에서야 잘 모르시죠? 이 녹음을 하는 오늘에서야 제가 공보물을 조금 네. 살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어요. 예, 저는 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건 없고요.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아, 그래 이제 공보물에 저도 봤는데 네네. 후보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하나하나 사실 보기가 쉽진 않겠지만 네네. 유권자 입장에서 챙겨봐야죠. 잘 챙겨보고 네. 우리가 정말 좋은 후보 네,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이번 그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모든 선거는 이 노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이렇게 노동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 방침을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네. 우선은 이제 직접 노동자가 출마해서 네. 격전을 치르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각 정당 그리고 양대 노총에서 이제 그 자료를 취합을 제가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는 노동자 후보를 다 추려봤더니 네. 170여 명 정도 되고요. 많죠. 네네네. 170여 명. 네네. 근데 이제 정당별로 살펴보면은 이제 민중당이 네. 이제 78명으로 가장 많고요. 정의당이 36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26명, 노동당 13명, 자유한국당 9명, 바른미래당 5명. 이렇게 노동자 출신 후보가 출마한 상태입니다. 네. 아, 녹색당에서도 한 명의 노동자 후보가 있네요. 아, 그래요? 그럼 출사표를 던진 170여 명의 노동자 후보들 네.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일단 민중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비정규직, 마트,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대다수고요. 그리고 이제 정의당은 이제 항공사 노조 위원장 네. 출신도 있고 금속노조 지회장 출신 후보들이 당선권에 있기도 하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다수의 한국노총 조합원 출신들이 있는데 당선권에 또 이제 진입해 있기도 합니다. 네. 앞서 이제 좀 취합을 해봤을 때 이 노동자 후보가 170여 명에 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저희도 네. 말을 했지만 직접 출마해서 뛰는 그 노동자들이 꽤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또 이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지방선거에서 또 뛰고 계시는지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네. 이제 하나는 이제 직접 출마하는 방식이 있다고 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정책 협약을 통해서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 이 경우는 이제 양대 노총 모두 같은 방식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한국노총은 이제 3대 요구 15대 과제를 골자로 해서 지방선거 정책 요구안을 내걸었고요. 네. 이런 걸 가지고선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선 노동 인지적 행정 운영을 위한 노동 일자리 전담 부서를 설치해라. 이런 내용이 이제 요구하는 있고. 거죠. 그렇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후보가 오케이. 네, 하면 정책 협약을 맺는 겁니다. 네. 그 밖에도 노동 존중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노동 회의소를 설치해라. 뭐 노동 존중 직장 민주주의 실현을 해라. 이런 걸 위한 노동 이사제를 도입해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요구하고 그러네요. 있고요. 민주노총도 역시 정책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네. 이거를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렇게 기대하는 지지 후보 명단도 같이 공개한 상태입니다. 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제대로 실현해 줄 수 있고 좀 뛸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들. 그렇죠. 또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이다 보니까 이 노총 중앙본부 차원의 정책 협약을 넘어서 네. 그 노총 산하 조직들의 움직임이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대노총 산하의 산별 조직 그리고 지역 본부는 이제 앞서 같은 그런 정치 방침을 기초로 해서 네. 주요 후보들과 적극적인 정책 협약을 맺고 있고요. 이제 한국노총 산하 조직 중에서 보면은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이 적극적으로 친노동자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 있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최대 이슈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지방선거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죠. 이제 그 아까 조 소장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네.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세게 맞았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방선거 이제 노동계에 있어서는 이게 지방선거에서 이제 큰 이슈이기도 하고요. 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이 후폭풍이 이제 변수로 등장을 했는데 이 정책 협약 당사자가 주로 또 여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여당이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계는 일단 정부 여당과 이제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네, 그래서 이제 개정안 통과 뒤에 양대 노총은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공동 추진하던 이제 토론회라든지 이런 행사, 그 정책 협약 같은 것들을 뭐 취소하면서 네. 일단은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여당이 지금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과시킨 거잖아요. 네. 아, 노동계로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일인데
이런 상황이 노동자 출신 후보자들에게 네. 뭐 득이 될 것보다는 실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실망한 그 사실 유권자들도 많기 때문에 네. 아 노동자 출신 후보자들이 마냥 그 유리하다고만 아무리 여당이겠지만 네.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연 기자님.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네. 좀 이 상황을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죠. 비례 후보로 나오신 분들 중에서 보면은 한 52% 받으면 당선권인데 이 이슈를 혹시라도 지지율이 혹시라도 좀 빠지게 되면은 좀 위험할 수도 네, 있고.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걱정하시면서 보시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제 노동자 후보들은 이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와 뭐 노동 현장 눈높이에 맞는 네. 이제 진짜 노동 정책을 실현하겠다라고 일단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열심히 네. 지금 이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진보정당 후보들도 이것 때문에 더 출마할 이유가 좀 분명해진 이유도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봐라. 네. 진짜 노동자를 위한 후보는 우리야. 네. 네, 뭐 이제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적극적으로 좀 지방선거에 임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 개정안 통과 뒤에 여당의 이제 배신감을 느낀 이제 노동계 같은 경우는 네. 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이제 더욱 신발끈을 조이면서 네. 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이 지방선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이제 열어보면 알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그 결과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결과 지켜보고 네. 만약에 노동자 후보들이 당선된다면 네. 여당에 들어가서 잘못된 노동 정책 다시 바꿔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네. 역할을 또 충분히 하시겠죠. 아, 뭐 그런 역할 기대하면서 네. 청취자 여러분들 네. 꼭 투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의 또 소중한 한 표니까요. 꼭 네. 투표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마지막 이슈는 뭘까요? 네, 이번에야말로 조 소장님께서 진정한 네. 분노, 아, 또 분노의 힘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아, 이제 쓰러질 것 같아요. 네, 이제 바로 열받아서. 네, 네. 바로 대법원 너마저로 아. 잡아봤습니다. 아. 박근혜 정권 하에 네.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야, 사법농단. 이건 농단을 넘어서 네. 사법살인인 거죠. 아, 5월 30일 JTBC 뉴스. 오늘 대법원 앞에서는 사법농단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대법원이 재판에 개입해서 약자들에게 불리한 선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농단이라고 규탄한 것입니다. 긴급조치 사건의 피해자라든가 전교조 등 의혹이 제기된 재판의 당사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슨 양파도 아니고 네. 적폐가 파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아니 진짜 대법원마저 적폐라니 할 말을 잃게 하고 그래도 우리 판사는 네. 정말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 이 나라의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고 네. 어떻게 그 신뢰성을 갖는다는 것인지 정말 열받아 진짜. 목소리 지수가 너무 높아지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아, 네. 진짜. 네. 조 소장님께서 진정으로 이제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앞으로 더 들어보면 더 분노하실 것 같은데 이 과거 보수 정권에서의 적폐가 이제 계속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던 대법원에서마저도 재판 거래라는 아, 네, 사법농단이 이렇게 드러나서 네. 재판을 거래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엄청난 충격을 그쵸. 지금 주고 있는 아니 상태고요. 이 단어를 상상할 수가 없는 아,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진짜. 내용을 좀 보면은 네. 이제 박근혜 정권 하에 아까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네. 이제 상고법원을 도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와 이제 이 거래를 하는데 네. 이 재판을 미끼로 해서 거래를 했다는 이 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거고요. 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재판 거래의 대상이 네. 주요 노동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을 미끼로 거래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로도 충격이긴 하지만 특히 그 안에서 이 해고 노동자를 대법원이 사법적으로 살인했다, 뭐 두 번 그렇죠. 죽였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 높은데 정확하게 어떤 사건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2015년 7월에 네. 법원 행정처가 상고법원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그러니까 BH 청와대죠. BH와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이라는 문건을 만들어서 박근혜 정부의 이제 국정 운영에 협조하는 사례를 열거를 했는데 협조한 사례요. 네, 그렇죠. 여기에 바로 이제 노동 사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만 말씀하신 KTX 승무원, 네. 근로자 지위 확인 사건, 정교조 법외노조 사건, 통상임금 사건, 쌍용차,
콜텍 정리해고 사건이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아마 조 소장님은 이미 알고도 계시겠지만 그 좀 화가 더 나실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협조를 했었는지는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충분히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심 재판부에서는 네.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갖추지 못했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서 무효다라고 네. 선고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법원에 가서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당시 2심은 이제 그 근거로 회사가 제기한 회계법인의 보고서에 대해서 네. 그 신차 출시로 들어올 매출량은 빼고 구차 단종으로 인한 위험만을 강조한 부풀려진 위기다라고 봤는데 네. 대법원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대법원이 할 짓이에요? 이거 뭐 조직폭력배나 양아치들이 할 짓이지? 예? 아니 철도노조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네. 예?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판결한 것도 청와대와 그 대법원의 이 아주 더러운 네, 네. 뒷거리 아닙니까 이거? 진짜. 예? 노동계로서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 네. 어떻게 이거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네. 정말 이거 개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러워. 에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로 인해서 이 재판 거래의 피해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들은 엉터리 재판의 원상복구와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해라라고 이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특히 더 이제 사실은 가슴 아픈 게 KTX 여승무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유 없이 패소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13년째 고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제 지난 5월 29일에 네.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제 구속 수사를 해라 그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네. 이제 그 몸싸움을 이제 벌이다가 보니까 대법정까지 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점거 시위까지 벌이게 됐는데 네. 이게 또 이렇게 대법정을 점거한 경우는 또 이제 국내 최초라고 최초였죠. 네, 예, 또 맞습니다. 합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분노가 쌓여 그럼요. 있다라는 또 이야기가 될 텐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현재 그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았다,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좀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진행될 조사나 수사가 또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문제가 가장 핵심 이슈인데, 네. 네, 일단은 이제 국민 여론을 좀 살펴보면은 네. 이제 국민 75%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네. 여론은 네. 네, 이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예, 이 공이 넘어간 상태인데 네. 지금 사실은 이제 뭐 법원장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판사 회의라든지 지금 법원 안에서는 뭐 계속 논의하면서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네. 의원도 계속 좀 갈리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6월 중순 이후에 이제 대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네. 전망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네. 구속 수사를 요구할 것인지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말 넘어갈 것인지 네. 중요한 국면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이고요. 6월 10일 YTN 뉴스. 내일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하는 상설기구인 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거쳐온 회의에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온도차를 보였는데 내일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네. 이 추악한 뒷거래는 반드시 강하게 처벌.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고 이로 인해서 희생당한 이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노동 사건은 원상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대법원장이 적폐를 네. 이 대법원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 강하게 수사를 하고 우리 그 양승태 전 전 대법원장 네. 이게 판사입니까? 예? 이건 범죄자죠. 이런 범죄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강하게 처벌하고 이 대법원의 이런 적폐 세력들을 네. 도려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13년 동안 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받고 또 자살까지도 하고 예? 이거는 범죄에 범죄.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더 이게 대법원에 남아 있어야 될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네. 이거는 이거 정말 열받는 걸 넘어서 네. 국민들이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아마 조 소장님 목소리 들으시면서 오늘 저희가 내일 이슈에서 전해드린 이슈들이 그만큼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이슈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직접 느끼셨을 겁니다. 또 앞으로 연 기자님 계속 지켜봐야 할 그런 이슈들을 오늘 좀 다뤄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그 적폐가 파도 계속 적폐가 나오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파고 네, 끝까지 적폐를 도려내도록 우리 사회가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소장님 좀 화를 좀 가라앉히시면서 연 기자님 오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죠. 고맙습니다.